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 문 활짝 엽니다. 여러분, 일주일 또 잘 지내셨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나 앉고 싶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이라고 해요. 오늘 5분 낭독 아주 좋은 글입니다. 전우익 선생이 지은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구절 읽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시의 공통점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고 묻기 쉬우며 땅에도 별 부담감을 주지 않습니다. 나무도 어린 묘목을 심어야 많이 심고 살기도 잘 삽니다. 큰 나무는 옮기기도 심기도 힘들고 살리기도 힘듭니다. 옮겨 심은 큰 나무는 몇 해 몸살을 앓다가 겨우 살아나거나 말라 죽기 일쑤입니다. 스님, 종교교리와 민족해방, 인간해방이란 이론도 무슨 씨 비슷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씨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을 때 심어졌는지도 모르게 심어서 그 사람이 씨를 싹 틔워 키우고 꽃 피워 열매 맺게 한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한 것이 진짜 같은데 요사이 논이들은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서 가슴에 심기보다는 짊어지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느라 사람은 지치고 이로는 사람들의 등과 다리에서 시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심어 기르고 키울 수 있을 만큼 작고 작은 교리와 이론이어야 사람들 사이에 씨로 뿌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씨가 땅에 묻혀 싹을 틔우듯 사람의 인격과 삶의 일부도 딴 사람에게 묻혀야 한다고 여깁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전우익 선생의 글 어떠셨나요? 저는 이 구절을 밑줄 그어놓고 자주자주 들여다보는데요. 특히 이 구절이요. 요사이 논이들은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서 짊어지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느라 사람은 지치고 이로는 사람들의 등과 다리에서 시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요. 오늘도요, 주원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함께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시 오고 싶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국민TV에서 보는 이 녹음실에서 보는 광경도 굉장히 좋죠. 네, 여기 네. 풍경도 좋고요. 네, 여기 오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그게 왜인지 아세요? 저는 아는데. 뭔가요? 여기 국민TV에 있는 네.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달리는 방송 댓글들하고도 달라요. 국민TV 게시판은요. 네, 안 보셨나 봐요. 아니에요. 지금 늦게 왔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네, 저희 조합원님들이 정말 정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카페에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저한테 커피 한 잔 선물 받으셨죠? 그거 네. 어떻게 드린 거냐면요. 네. 방송 통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겠어요. 얼굴도 보지 못
못한 조합원님들이신데요. 네, 그 쿠폰을 방송하는 분들께 방송 잘 들었다고 네, 카페 나무에 직접 사서 달아 놓으시더라고요. 얼굴 뵙지 못했는데. 네. 그래서 그 짱오빠님께서 2만 원 쿠폰을 방송 잘 듣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네. 제가 커피 사드렸어요. 와. 이런 와. 방송 보셨어요? 와, 그 제가 마신 커피가 그런 또. 네, 와. 짱오빠님께서 저에게 주신 2만 원에서. 와,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TV에서 계속 좋은 방송 많이 나오고 또 하려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주시는 이 사랑에 저희도 많이 보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들려주실 주원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 참 네. 좋죠? 예. 네, 아까 눈 감고 막 네, 경청하시던데. 잠시 넋 잃고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씨가 땅에 묻혀 싹을 틔우듯 사람의 인격과 삶의 일부도 딴 사람에게 묻혀야 한다고 여깁니다. 글도 이래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최고의. 네, 씨가 땅에 표현입니다. 묻혀 싹을 틔우듯 그래야지 살아있는 문장인데요. 네. 내가 쓴 글이 네. 다른 사람의 삶에 묻혀서 싹을 틔운다 생각하면 한 문장도 쉽게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허투루 쓰진 못할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가 안 만나는 사이에 책을 한 권 또 내셨더라고요. 이게 네. 와, 5년 동안 무려 26권의 책을 낸 작가이십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시판에 이런 요청들이 있으셨어요. 다음에 주원규 작가 또 나오시게 되면 글쓰기에 대해서 누구나 나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지만 참 글을 잘 쓰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다들 글을 쓰긴 하는데 네. 남들에게 보여주는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원규 작가님 모시면 공감하는 글쓰기, 네. 또 나를 잘 표현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네, 박상미, 주원규 두 사람이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 스토리텔링 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라는 댓글을 보고 이 방송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인터뷰어의 본능이 오늘 발동을 해서 많은 걸 여쭤볼게요. 긴장하겠습니다. 네. 정말 쉬지 않고 글을 쓰시는 분인데요. 등단은 되게 늦게 하셨어요. 예, 좀 늦은 것 2009년부터 쓰기 시작하셨다고. 네. 그래서 14회 한겨레 문학상 열애인종 잔혹사로 네. 무려 5천만 원 상금 네. 이렇게 당선하셨어요. 네. 이 14회 한겨레 문학상이 2009년이었던가요? 네, 2009년입니다. 야, 그러면 2009년이면 네. 실례지만 그때의 연세가 그때가 5년 전인가 한 36 기억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첫 작품으로 바로 한겨레 문학상 5천만 원 거머쥐신 거예요? 네, 그런 거. 보통 신춘문예가 상금이 200만 원, 300만 원 선이에요. 네. 그럼 신춘문예로 따지면 그쵸. 신춘문예 한 13번 당선돼야 될 아이고. 금액을 받으신 건데 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오랜 준비 기간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등단을 목표로 해서 글을 쓴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글 쓰는 것 자체가 좀 좋았고. 글 쓰는 것이 네, 좋았다. 글을 쓰는 걸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근데 이력이 남다르세요. 어느 신문 기사에 보면 네. 작가들의 전공이 다양해지고 있다. 무려 공대 출신들도 있다. 그래서 공대 출신 소설가로 한겨레 문학상 수상한 주원규 소설가에 대해서 쓴 기사도 있었어요. 예, 저도 본 공대 적이 나오시고 그 다음은 또 신학대 석박사를 또 하시고 그러면서 목사가 된 해에 또 등단도 하시고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라는 타이틀이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는데 또 많은 부분을 또 망설이게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지도 않나요? 대표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 얘기 쓰고 싶은데 우리 또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맞아. 생각도 하죠. 네, 스스로 좀 검열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검열해서 그러면 많은 부분이 걸러지나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읽어보면
자기 검열은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와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천성이 그런 건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소설이 큰 상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열애인종 네. 잔혹사는 네.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예. 네. 열애인종 잔혹사는 아주 간단하게 네.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그걸로 장편 한 권을 쓰신 거죠? 네. 네.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인데 전혀 나이나 계층이나 성별이 다른 4명이 한 장소에 우연히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장소가 코엑스몰인데요. 저 삼성동에 있는. 네네. 그 코엑스몰에서 이제 카니발이라는 이름으로 네. 어느 쪽에서는 살육의 잔치가 벌어지고 또 어느 쪽에서는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한 그걸 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난장판이라고. 네, 그렇게 난장판이 벌어지고 네. 난 다음에 하룻밤이 지나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네. 언론도 주목하지 않고 완전히 꿈처럼 이렇게 잃어버리는 뭐 그런 해프닝을 닮은 이제 와, 작품입니다. 단숨에 읽을 수 있겠다. 단숨에 읽었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근데 그 소설도 굉장히 단기간에 쓰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좀 많이 오래 걸리진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뭐 보통 3일 만에 장편 한 권도 쓰시고 그거는 최단걸. 공장도 아니고 말이야. 네.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글 한 편 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주원규 작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면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네. 끝날 때까지 몰아붙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 글 쓰시는 분들의 네. 글 쓰는 스타일은 다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속도감을 네.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딱 정해진 어떤 저만의 시간을 정해놓고 끝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감 정신으로. 참, 저 맨날 마감 어기는 인간으로서 아유, 맨날 하루 뒤에 보내서 막 네. 담당 기자 기절하고. 네. 아유, 선생님의 또 글쓰기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소설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열애인종 잔혹사는 사실 네. 국문과나 문예창작학과를 나와서 뭐 이렇게 글쓰기 수련을 받고 글 쓰신 분은 아니에요. 네, 그런 그러면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글이 네. 좋아서 네.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을 네. 처음으로 장편을 쓴 게 열애인종 잔혹사였나요? 장편은 그게 첫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네. 걸렸어요? 쓰는데? 예. 그러니까 생각은 오래 했었어요. 네네. 그 안에 열애인종 잔혹사 안에 소재 자체는 제가 네. 현실에서 느꼈던 소재들을 네. 이제 다 집약한 거니까 집필 기간은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보름 걸렸어요. 그러면 네. 내가 한겨레 문학상에 공모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딱 네. 자리 잡고 준비해서 공모하신 거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요. 그러면? 네, 제 문예창작을 전공하는 제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사촌 여동생이 우연히 제 이메일을 해킹을 했어요. 무료 해킹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메일에다가 저장을 해놨었는데 네. 그 작품을 이제 좀 읽었었나 봐요. 세상에 네. 너무했다. 사생활 다 털렸네. 뭐 털릴 게 예. 소설밖에 없었던 삶이었군요. 그랬나 보네요. 예. 아유, 참. 그 안에 뭐 부끄러운 건 안쓰럽다.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촌 여동생이 그 소설을 읽고 그래서 그거를 공모를 했었나 봐요. 어머, 직접 한 게 아니고? 네, 그 야. 여동생이 공모를 해서 어? 그 다음에 당선 소식도 아마 제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들었나 봐요. 세상에.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 여동생이 하루 동안 고민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한겨레 신문 잘 안 보고 있었으니까 네. 이게 누구 작품인지 모르면 자기 이름으로 혹시 낼까? 세상에. 그러면 네. 전화번호도 동생 번호로.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겨레 신문사에서도 네. 놀랐겠어요. 나중에. 이게 갑자기 성별이 바뀌었다고 하루 만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머. 이제 제가 이렇게 와, 했습니다. 그랬구나. 뭐 그랬던 비하인드가 좀 있네요. 오, 네. 그랬구나.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갑자기 네. 느닷없이 문단에 나오셨는데 네. 그 뒤로 쓰신 글들을 보면 네. 다 정말 소외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솔직히 네. 많이 팔릴 만한 책을 쓰는 네. 분은 아니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네. 불편해하고 네. 가능하면 고개를 돌리고 싶은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네. 아주 집요하게. 저는 사실 주원규의 소설을 읽으면서 늘 생각한 네. 게 집요하게. 네. 음. 네.
왜 그래요? 좀 잘 팔릴 글들을 네. 써서 돈도 좀 벌어야지 왜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생리가 잘 없나 봐요. 뭐가 잘 팔리는 거고 누가 많이 읽어주시는 건지에 대한 생리보단 아직까지 저한테 좀 글쓰기에서 더 큰 가치는 저한테 주어져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아직은 제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글을 잘 쓰는 방법. 네. 글 잘 쓴다는 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일이겠죠? 예, 그것의 네,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 네. 팁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저한테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네. 쓰자. 그러면 내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고 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로 네. 소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저한테는 그 소설이라는 소설이? 옷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글을 잘 쓰려면 요즘 네. 사실 뭐 입사하려고 해도 나의 얼굴과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자기소개서 네. 글로 나를 표현하는 게 가장 네.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더라도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글을 써야 하죠. 그리고 SNS에서도 보면 네.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네. 그렇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네. 또 인기를 얻어요. 네. 네. 그렇다면 네. 글을 잘 쓰는 네. 방법으로 어떤 훈련을 평소에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게 참 아직 제가 잘 쓰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일상에 대해서 너무 정색하고 쓰지 말고 계속 그러니까 잡문이라는 게 이제 계속 소소한 일상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들을 계속 좀 즉흥적이고도 조금 실시간적으로 남기고 쓰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계속 남기고 써라?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 방향이 좀 있는데 네. SNS의 이제 장점은 계속해서 뭔가를 네. 빠르게 남길 수 있는 장점은 네. 있지만 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먼저 다른 타인과의 소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타인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네. 그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네. 내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가를 네. 이제 자기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좀 병행하면은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 장르가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에세이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렇겠다. 뭐 네. 사람들이 뭐 재밌어 할 만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좋아요 개수를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런 것보다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네. 내가 지금 느꼈을 때 나의 감정, 그래 감정의 층위를 조금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말 존재는 뭘까, 뭐 그러한 무거운 것들을 조금 가볍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조언을 듣는 네.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것도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하셨어요? 누가 봐주고 조언을 해주고 혼자 막 글 썼는데 내 사촌 여동생이 네. 나 대신 응모해서 나는 네. 5천만 원 상금 받았어. 이러면 완전 진짜 내 자랑이야. 난 타고났어. 아이고. 많은 수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래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래 썼다. 네, 오래 쓴. 그러니까 수련이라고 그것이 표현될 네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많이 오래 쓴 건 사실 많이 오래 썼다. 그리고 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조언도 얻었나요? 근데 그런 건 저는 좀 부족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첨삭지도라든지 그 같이 조언은 그렇게 많이 얻지는 않았고요. 음. 조언을 구했다라는 거는 글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생이나 살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경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던 거는 도움이 된 네. 것 같아요. 저 거기에 공감해요. 문장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세련된 문장. 네. 그런데 그건 뭐 한 10줄 정도가 매력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담겨 있는 결국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네. 결국 사람 이야기고. 맞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냥 내가 내 얘기 끊임없이 쓰는 것도 네. 의미 있겠지만 네. 그쵸. 내가 만난 아주 의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네. 글로 담아내는 것. 네. 결국은 네. 그 주원규 작가 소설에 나오는 이 수많은 열애 인종들, 소외된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삶 속에서. 네. 제가 겪고 그다음에 만난 분들. 그쵸. 예, 그분들의 그 희노애락
그리고 그분들의 판타지 뭐 그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메모를 기록을 하고 문장으로 남겨두어라. 네, 저는 네. 그게 네.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일상에서 네. 글을 좀 접하고 글을 표현하고 싶으시는 많은 네. 분들께도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꼭 나의 사유만 가지고 네. 쓴다고 좋은 글은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이 있는 글이 되려면 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예, 맞아요. 아,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저도 네.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기록해야지라고 하지만 이거 참 안 되는 것 같아. 작은 수첩이나 이런 거 들고 네. 다니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좀 이 필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주원기 작가 보면 항상 네. 수첩을 들고 다니고 항상 메모를 해요. 예, 뭐 제가 아무 지난번 의미가 방송할 없는데. 네. 때도 느꼈는데 네. 아 저거 참 배워야 될 아유. 자세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쓴 글을 글씨를 제가 못 알아봐가지고. 네, 근데 이제 낙서를 해서요. 여기서 근데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기억이 나면 아 그때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었지. 그런 게 좀 기억에 기억할 남아서요.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맞아. 저도 막 평소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와 이거 이렇게 문장으로 쓰는 네, 거 네. 하고 말로 할 때가 또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어떨 네. 땐 막 대화하다 보면 어머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네. 아, 와 이거 되게 감동적인 말이다. 네. 특히 막 강의할 때 그러면 그쵸. 이거 수업 끝나면 꼭 메모해 놨다가 네. 글로 써야지 하는데 거의 99.9% 네. 까먹어. 잊어버리죠. 아쉽네요. 아쉽더라고요. 선생님 명언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강의하시다 보면. 아, 맞죠? 저요? 예, 들어본 예.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아무래도 글은 혼자 쓰지만 강의나 강연 같은 걸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 얘기를 경청해 줄 때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에서 평소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가슴 깊은 곳에 나의 진심이 올라와서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진심이 우러나오는 순간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잊고 살았던 한때의 기억이나 경험, 그때의 깨달음 이런 게 그 강연하는 그 순간에 떠오를 때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극복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평소엔 기억 안 나다가 사람들이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경청할 때 갑자기 정말 불쑥. 그러니까 막 직관이 튀어오르듯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멋있네요. 끝나고 이거 글로 옮겨야지 하는데 끝나면 기억이 잘 안 나. 끝나고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녹음을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녹음을, 그것도 괜찮겠다. 네,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원기 작가가 또 엄청 좋은 팁을 주시네요. 방송했던 것도 다시 듣기로 들어보면 또 문장으로 건질 수 있는 게 많겠다.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대화 말의 힘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게 저는 문장과 글을 좀 뒷받침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네, 그 많은 분들이 살면서 이제 그거를 학문적 용어로 구술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삶을 나눌 때 그 안에 사실 사상, 철학, 의미 다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인생의 멘토가 될 만한 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매주 하니까 그분들 만나서 이제 깊은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제가 그걸 글로 옮겨서 발표했을 때 저랑 인터뷰한 인터뷰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랑 대화할 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그냥 서로 너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많은 얘기를 내가 했구나 정도였는데 인터뷰가 나온 걸 보고 본인이 감동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막 이래요. 근데 분명히 하셨고, 그쵸.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글은 혼자 쓰는 거지만 대화는 상대와 서로 소통하면서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할 때가 많으니까 그때 하는 말들에서 놀라운 글이 될 만한 문장들을 건질 수 있겠군요. 그거는 저도 확신하는 바고요. 소설도 저는 좀 확장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소설도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부재하고 타인이 부재한 소설은 그게
자기의 넋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제 생각이에요. 이거 좋은 네. 표현이에요. 제가 네. 정말 싫어하는 소설이 네. 자기 넋두리만 있는 소설. 네. 네. 자기 넋두리만 있는 소설은 네. 진짜 그냥 혼자 독백일 뿐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미학적으로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미학의 기준도 조금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설은 우리 재밌는 이야기고 서로 나와서 가슴 뭉클한 것도 발견해 나가고 네, 그런 건데 좋다. 우리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도 오늘 우리 어떤 얘기 나눌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서로 묻고 대답해요 이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좋은 또 글쓰기 지침들 이런 게 또 건져지네요. 좋다. 우리 음악 하나 듣고 와서 계속 하기로 해요. 오늘은 주원규 작가가 신청곡 저희한테 한 곡 요구하시면 그 음악 듣는 기회 가져볼까요? 예, 그 고양이 풀이라고 우리 저기 방송 PD님이 임 PD님이 그 곡 좋아. 작곡해 주신 건데 매일 차에서 들으면서 그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이 풀 좋더라. 임대웅 작곡 고양이 풀 듣고 저희는 금방 다시 올게요.
아, 좋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야, 음악 듣고 나니까, 네, 또 감성 돋는데요. 네, 저희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나,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다. 그럼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평소에 저희처럼, 생활하면서 갑자기 막, 멜로디가 떠오르고 이러나요? 뭐 비슷하죠. 항상 감성을 열어놓고 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떠오르는 문장 이런 거. 네네. 그러면 PD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 음악하는 사람들은 멜로디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음표를 그리면서 악보를 그릴 수가 있고요. 편곡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서 집에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네, 피아노 치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 모차르트였어. 천재네. 다 천재셨는데 다 그렇게 합니다. 네, 다 그렇게 하고요. 기억이 나요? 네네. 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그때의 감성을 기억해서 그 감성을 떠올리면서 곡을 쓰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이거 시간 돼서 써야 되면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냥 없는 감성 짜내면서 쓸 수도 있고요. 우리랑 또 다를 것 같아. 우린 사실 마감일이 딱 정해지면 마감이 많이 남아있으면 안 써져요. 맞아요. 근데 마감 임박하면 막 그분이 오셔서 막 진짜 폭풍 쓰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만드는 분들은 뭐 마감일이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마감일이 오면은 그분 오십니다. 우리랑 비슷하구나. 똑같습니다. 네. 마감일에 그분은 동일하네. 비슷하구나. 그럼 우리는요, 글도 자꾸 쓰면 쓸수록 문장력이 늘거든요. 그럼 음악하는 사람들도 계속 작곡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감각도 계속 개발이 돼요. 그럼요. 네. 마찬가지죠.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건 궁금해. 이건 그냥 저의 편견일 수 있는데요. 글은 나이가 들고 인생이 깊어질수록 더 농익는 그런 게 있는데 음악 작곡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의 그 감수성이나 감각이 더 잘 만들 거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항상 그 젊었을 때의 열정 이런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항상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젊은 감성,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접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저 사람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주 작가님. 저희가 저번에 그 녹음 때문에 한번 여러 사람이 같이 그 임PD님 작업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작업실 방문. 깜짝 놀랐어요. 어떤 면이? 저는 음악하는 사람 아니고 글 쓰는 사람의 작업실에 간 줄 알았어요. 진짜 책이 많은데요. 그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정말 인문학 서적부터 시집, 소설까지 딱 보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와, 이 사람은 정말 깊이 있는 독서를 꾸준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구나. 역시. 그래서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글을 읽고 물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곡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어요. 많은 부분이 장식품이고요. 제가 말할 때마다 그래. 근데 장식품이기에는 너무 수준이 있었어. 뭐라도 자꾸 감각 잃지 않으려고 책이라도 사놓고 가끔 보긴 합니다.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너무 멋진 두 분이랑 같이 문학 이야기, 음악 이야기 같이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맞아요. 이 창작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우리는 늘 뭔가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들 생활 속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늘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었어 우리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26권 5년 동안 정말 성실한 사람 아니곤 하기 힘든 작업인데요. 아이고. 글을 쓸 때 주로 어디서 쓰세요? 집에서? 아니면? 저는 좀 카페를 많이 가는 편 같아요. 요즘 카페에서 글 쓰는 사람 참 많더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매출을 많이 올린 게 아닌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세요? 저는 딱 제 작업실에 완전히 혼자 음악을 틀어도 안 돼. 음악도 안 되고요? 딱 앉아서 써야만 글이 써지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요즘 노트북으로 글 쓰는 사람 참 많아요. 요즘엔 많이. 와, 그럼 이런 장편 소설들도 카페에서 탄생한? 소설은 대부분 카페에서 쓰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수많은 사람들 네. 이야기를 또. 카페는 재밌는 게 옆에 앉으면 이제 주로 연인들이 다퉈요. 아 진짜? 네, 제가 앉으면 나 이런 옆에,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좋더라. 막 싸워? 예.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나중에 막 비화돼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뭐 엿들으려고 듣는 거 아니고요. 되게 사람 사는 느낌도 소설의 있고요. 재료가 되겠다. 예, 사실 뭐 표절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정서들은 많이 담고 있어요. 예. 그거 저도 약간 그런 취미 있어요. 전 카페에서 글을 쓰진 않으니까 저는 이제 혼자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이렇게 기차 타거나 버스 타면 왜 앞뒤 좌석에 앉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들리는 거. 예. 네, 특히 장거리 여행할 때 완전히 두 사람의 인생사를 다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둘만 소근소근 하는 얘기인데 사실 앞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 열심히 들으면서 또 많은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다 소설의 재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조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요. 나중에 가면은 그게 결국 하나로 이야기로 뭉치는 것 같아요. 야, 오늘의 교훈. 항상 내 이야기는 누군가 글쟁이들이 엿듣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글로 나올지도 몰라. 언제 또 조심해야 해.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나 그런 경험도 있어요. 다시는 소설가 친구를 사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제가 뭐 이제 독일에서 기차 여행하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막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소설에 쓴 거예요. 소설에 썼는데 이제 각색을 약간 하기는 했지만 저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글로 나온 걸 보고 좀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소설 쓰는 인간들이랑 내 얘기를 하지 않으리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은 없으세요? 내 주변 사람 이야기를 소설에 쓴 적은?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진짜? 그 직접적으로 인용한 건 아니고요. 근데 큰 정서에서는 아마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제 지인들도 다 사람 사는 사람들이니까. 맞아. 저도 뭐 어디서 수필 뭐 에세이 청탁 받고 이랬을 때 급히 써야 되고 할 때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어머님은 영원한 소재. 네, 여기 공감 스토리텔링에서도 제가 막 읽고 이랬었는데 저희 엄마가 우리 방송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처음 들으면서는 반했다. 공감 스토리텔링 너무 좋다. 막 이러더니 어느 날 야, 니는 내 얘기 좀 그만 팔아먹어라. 그러셨군요. 네, 가족 이야기. 그렇죠. 가족 이야기가 참 할 말이 그렇구나. 많죠. 제가 듣기에 3일 동안 카페에서 단 한숨의 잠도 자지 않고 장편 소설 한 권을 완성했다. 신문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소설은 뭐였나요? 그 반인간 선언이라고요. 반인간 선언. 아마 열애인종 자속사 발표한 뒤에 한 4번째 장편으로 야, 진짜. 그것도 오랜 시간 구상하고 그냥 몰아쳐서 썼던 건가요? 네, 구상은 항상 저는 오랜 것 같아요. 체력이 되게 좋다. 근데 이제는 그게 지금 한 3년 전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소설이란 장르가 아주 잘 맞으시는군요. 그렇구나. 근데 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창작해내는 허구의 이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 같은 글을 저는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어떤 이야기에 허구를 가미해서 소설이라는 장르로 쓰는 걸, 쓰는 거 이전에 그런 소설 읽기를 오랜 시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력을 발견하고 나와 맞는 장르는 소설이다. 알게 되셨겠죠? 네. 맞아요. 많이 읽고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가리지 않고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글이 적혀 있는 거라면은 뭐 무협 소설도 많이 읽었고 좋아했고 로맨스 소설도 참 좋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로 그냥 픽션, 허구 그러니까 허구의 이야기들은 다 가리지 않고 다 재밌게 읽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오늘 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2가지 팁까진 갔어요. 결국은 사람 이야기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기록을 남기고 그걸 글로 옮겨보는 것도 좋겠다. 이 이야기 했는데요. 또 마지막 3번째 팁.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이렇게 하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이게 딱 정리네요, 이제. 인내심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맞아.
글을 쓰는 거는 또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네. 조금 자기에 대한 인내심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느껴져서요. 사람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을 정리하는 마음속의 정리의 기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네. 인내심을 예, 갖고 맞아. 글을 쓰는 것.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을 쓰면 쓸수록 는다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되는 것 그쵸. 같아요. 네. 맞아. 네. 좋아하는 작가는? 네. 네. 어떤 작가들을? 국내 작가분은 천명관 선생님 소설 고래. 좋아하고요. 천명관의 고래는 진짜 감동 깊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영화 네. 판권으로도 누군가 샀다고 제가 들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영화로 안 나와요. 생각해보면 영화로 만들기도 너무 엄청난 네, 소설이에요. 스케일 자체가 워낙, 그쵸. 소설만이 할 수 있는 스케일이라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껏. 네. 그렇구나. 네. 또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네, 추천하고 싶은 작가나 네. 소설이 있다면 제 취향이 좀 매니아 네. 취향이라 네. 별로 좋진 않겠지만은 네. 그 커트 보네커트 작가 작품을 제가 네.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커트 보네커트나 폴 오스터라는 그 두 미국 작가 작품은 네.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어떤 세련됨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네. 누구보다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 문단에 표절 사태 때문에 말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신경숙 작가 같은 경우에도 네. 내가 좋아해서 읽고 또 네. 베껴 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나도 모르게 그 문장이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좋은 작가의 좋은 글을 필사하라. 이런 네.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들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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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도 또 필사를 많이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네. 책은 많이 읽었는데 네, 네. 이건 제 개인적 견해인데 필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고 해서 자기 세계가 정립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요. 필사보다는 많이 읽고 재밌게 읽고 그거를 자기 안에서 필터링하는 그런 자기와의 대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국민TV에서 매일 낭독의 발견 하고 있는데요. 네. 소리 내어서 천천히 작품을 음미하면서 읽으니까 눈으로 읽을 때랑 정말 달라요. 맞아요. 쓰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르고 그게 내 감정에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내 것 정서에.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문장도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내가 쓰지 않는 단어. 이 단어 아름답다. 내가 이 단어는 써본 적이 없는데 다음에 나도 이 단어를 써봐야지. 단어의 습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휘의 습득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그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낭독을 해보면 진짜 글 잘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네, 맞다. 제가 낭독에 발견하면서 느낀 게 문장을 짧게 써야겠다. 그거는 문장을 짧게 쓸수록 훨씬 더 전달이 잘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산문도 우리가 심한 운율이 있는 것 같지만 산문도 운율이 있는 글이 훨씬 더 독자에게 잘 읽히는 것 같아요. 운율이 있는 산물. 네. 그래서 저도 낭독의 발견 읽을 글들을 선택할 때 이렇게 낭독해보고 운율이 느껴지는 그렇게 낭독하기에 편안한 글이 결국은 굉장히 잘 쓴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낭독을 글 잘 쓰는 방법으로 아주 또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 글 잘 쓰려면 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진짜 시의 장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죽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많이 묻히는 기분이 많이 드네요,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소설이라는 장르는 여전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주원규 작가의 또 새 소설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실 때 또 국민TV 오셔서 저희랑 또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은 메모로 남겨놓고 여러분들에게 또 실생활에서 또 영양가 있는 그런
그런 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